안녕하십니까, 정지훈입니다. 2019년 11월 14일 장전 시황입니다. 전날 미국 시장은 혼조세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. 다우지수는 0.33% 상승 마무리가 됐고요. S&P 500은 0.07%, 나스닥은 0.05% 하락으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.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0.02% 강보합세로 좀 마무리가 됐고요. 전날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괜찮았었어요.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최고치를 갱신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요. S&P 500 또한 마찬가지로 종가 기준으로는 최고가를 유지를 하면서 마무리가 좀 됐습니다. 그렇지만 이제 나스닥 종합 같은 경우는 소폭 좀 밀리면서 마무리가 좀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. 어찌됐든 간에 일부 시초가는 좀 낮게 출발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지만 양봉으로 좀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, 무역 협상에 대한 불안감, 이 부분들에도 파월 의장이 낙관적인 시장 전망을 하면서 다우지수와 S&P 500은 최고치로 좀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. 파월 의장의 인터뷰 내용을 좀 보게 되면 미국 경제에 대한 기본적인 전망은 여전히 좀 양호하다라는 그런 얘기를 좀 했었어요. 그러한 전망이라든가 이런 경로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한 금리에 대한 변경은 없다라고 좀 얘기를 좀 했었고요. 물가가 상당폭이 올라야 금리 인상을 단행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했었습니다. 결론은 뭐 당분간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은 없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. 여기서 이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, 이 부분들이 좀 줄어들었었고, 경기 전망을 그래도 양호하게 얘기를 하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을 좀 줄였다라는 그런 평가를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. 그리고 오늘 이제 수입 자동차에 대한 관세, 이 부분들이 아직 얘기가 좀 나오진 않았는데, 트럼프 대통령이 충분히 보고를 받았고 곧 결정을 할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. 거기에 따라서 이제 오늘 어떠한 얘기가 나오는지, 이 수입 자동차 관세에 대해서 그 부분들이 일단 시장에 좀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그 부분들은 좀 기억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. CNBC 쪽에서 인터뷰 기사가 좀 있었습니다. 미중 무역 협상에 있어서 여러 사안들에 대해서 이견이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좀 했고요. 얘기가 좀 나왔는데, 미국이 있어서 이 관세 철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좀 뒤집었었죠. 여기 보면 뭐 강제 기술 이전에 대한 중단, 그 다음에 지식재산권에 있어서의 보호 규제를 좀 마련을 하자라는 그런 부분들을 좀 보였었는데, 중국 쪽에서는 여기저기 좀 이견을 좀 보여주고 있고, 그다음에 합의문의 자체에서 이 중국 농산물에 있어서의 금액적인 부분들 명시를 하기를 미국 측에서는 좀 바라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, 중국 같은 경우는 구체적인 수치를 좀 꺼려주고 있다라는 거, 그리고 합의 이행과 기술 이전 이슈는 중국 측이 좀 난색을 보이고 있다라는 그런 기사가 좀 나왔습니다. 레디 커들러 같은 경우는 지식재산권이나 금융서비스, 환율 안정이나 원자재, 농업 뭐 이런 많은 부분들에서 진전을 좀 보였지만, 무역 합의가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관세에 대한 조정은 없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좀 했었어요. 이렇게 되면서 다시 한번 이게 협상이 좀 제대로 진행이 되지 못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감들이 시장에는 좀 반영이 서서히 좀 되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일단 시장에 있어서의 리스크로 좀 봐야 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. 어찌됐든 간에 시장에 있어서는 이러한 불확실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국 시장도 변동성을 좀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, 전날 야간 선물 시장은 0.04% 상승으로 마무리가 좀 됐습니다. 0.1포인트 상승을 좀 하면서 마무리가 좀 됐는데요. 외국인 쪽에서는 매도를 좀 했었고, 기관과 개인 쪽에서는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. 여전히 수급적인 부분들이 안 좋아요. 전날 같은 경우는 기관 쪽에서 거래소 시장 같은 매도가 좀 나왔었고요. 외국인 같은 경우도 소폭 매도가 나왔지만
5거래일 연속적으로 좀 매도가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, 기관 쪽에서 3거래일 매도가 좀 나와주고 있죠.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어제 비교적 많은 매물들이 좀 나왔었어요. 전날 뭐 잠깐 매수를 해주나 했는데 다시 매도로 좀 전환이 되면서 변동폭을 조금 키우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기관 쪽 같은 경우는 IT 쪽 섹터를 매도를 하고 내수 섹터를 좀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. 그러니까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매도를 좀 했어요. 최근에 들어서 IT 쪽 섹터, 외국인 쪽과 기관 쪽 매도가 조금씩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는데, 일단 기관이 다시 매도로 좀 전환되고 있고, 그 다음에 외국인 쪽은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, 일단 대신에 한국전력이라든가 호텔신라, 휠라코리아, SK텔레콤, CJ제일제당, 그 다음에 코덱스 인버스, 코덱스 200 이쪽으로 좀 매수가 되고 있는데, 특히나 이 코덱스 인버스 이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사모펀드 쪽에서 좀 매수를 대량으로 좀 해주고 있고, 금융투자 쪽에서는 매도가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, 일단은 시장에 있어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중립적인 의견들이 좀 있고, 코덱스 200 또한 마찬가지로 매수를 해주고 있다라는 거. 근데 이제 내수 쪽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. 전날 같은 경우 휠라코리아 같은 경우는 양매수가 좀 들어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요. 유틸리티 기관 쪽 같은 경우 한국전력을 좀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, 호텔신라 같은 경우도 기관 쪽에서 최근 들어서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, 그러니까 저가 매수가 유입이 좀 되는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. SK텔레콤 쪽도 5거래일 연속적으로 좀 순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, 우선 기관 쪽 같은 경우는 일단 방어적인 종목군들을 좀 선택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외국인 쪽 같은 경우는 IT 쪽 그리고 산업재 쪽 섹터를 매수를 하고 있는데, 전날 같은 경우는 삼성 그룹주들을 좀 많이 매수를 했었어요. 지금 보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 외국인 쪽 매수를 해주고 있고,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매수를 해주고 있죠. 카카오 4차 산업 관련 섹터인 카카오도 좀 매수를 해줬고, 코덱스 레버리지를 매수를 해줬고요. 그 다음에 삼성전기, 그 다음에 삼성 SDI 매수를 해주고 있고, SK, 삼성 엔지니어링, 삼성화재, LG화학, 삼성생명, 뭐 이런 삼성 그룹주들의 매수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특이한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. 결국에 수급에 따라서 진행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. 여전히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. 외국인 쪽과 기관 쪽, 누군가는 좀 매수를 해주는 그런 쪽에 있어야 되는데, 개인 투자자 쪽이 매수라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연속성을 좀 가지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. 여전히 시장에 있어서는 변동성이 좀 확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. 지수 차트를 좀 보게 되면 2100포인트 언저리에 갭이 하나가 좀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. 그리고 61선과 121선 골드 크로스를 이제 눈앞에 두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흐름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상승의 흐름들이 좀 나올 수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, 이 60과 120의 골든 크로스가 좀 나오는 그런 시기의 조정폭은 조금 크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에 좀 노출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일단 조금 더 눌리는 그런 구간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.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는 현재 지금 당장의 3분기에 대한 실적이 중요한 부분들보다는 내년도를 좀 대비한 전략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. 연말로 갈수록 봐야 되는 부분들은 일단은 양도세에 대한 부분들,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. 양도세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주식을 좀 많이 보유를 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연말에 좀 던지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었죠. 작년에 저희가 했었을 때에 좀 보게 되면 파워로직스 같은 경우도 과거에 작년 말경에 좀 많이 이런 식으로 매도가 좀 나왔었어요. 매도세가 뭐 11%씩 빠지는 뭐 이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거든요.
갑작스럽게 밀려 내려오는 이러한 변동성이 좀 나올 수도 있어요. 그러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옥석을 좀 가려야 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, 저희가 또 하나 가지고 있던 게 네페스도 좀 가지고 있었었는데, 네페스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좀 빠졌었어요. 종목군들이 7, 8%씩 10%씩 이렇게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양도세에 대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종목의 좀 변동성을 좀 키울 수가 있습니다. 그렇다면 이슈가 없는 상태에서 매도가 나온다. 이거는 양도세에 대한 그런 부분들 의심을 해볼 필요성이 있겠죠. 그래서 이 부분들을 보고 저가 매수 유입으로 저가 매수를 한다면 오히려 좀 더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요.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, 수급적인 계산주를 좀 보게 되면 내수 쪽 섹터에는 뭐 이마트 바닥권역에서 이제 기관 쪽에서 꾸준하게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. 121선에 대한 지지력을 확보해 놓고 있고 기간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 번쯤 더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. 대덕전자 같은 경우도 일단은 바닥권역 장기 평선을 지지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도 좀 괜찮네요. 그 다음에 나이스 평가 정보 같은 경우는 일단은 바닥권역에서 이제 가격 조정은 마무리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, 재차 반격 시도가 좀 나와줄 수 있는, 전날 기관 쪽에서 좀 매수를 좀 많이 해주는 그런 모습들 좀 보였습니다. 그 때문에 요런 종목군들 좀 괜찮을 것 같고요. 에스코넥 같은 경우도 전날 대량 거래가 좀 터지면서 정고점을 넘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조금 조정을 받는 그런 구간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한 번쯤은 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네요. 연기금 쪽과 투신 쪽에서 공격적으로 좀 매수를 해주는 뭐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었기 때문에 조정을 좀 받는다. 뭐 1,800원대 중반 정도, 중후반 정도 오게 된다라면 뭐 관심 있게 좀 봐도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. 어찌됐든 간에 시장에 있어서의 변동성이 좀 커요. 변동성이 좀 큰데 20년도 시장 전망들이 이제 증권사 쪽에 나오고 있어요. 근데 여전히 IT 쪽에 있어서 전망은 맑은 그런 상황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디스플레이, 즉 장비, 소재, 부품 이런 쪽에 있어서 내년도를 좀 대비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좀 밀린다. 특히나 이 양도세에 대한 부분은 이슈가 없는 상태에서 밀리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게 된다면 차트가 훼손되지 않는 그런 선에서는 한 번쯤은 매수를 해봐도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요.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고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. 저는 내일 장전 시황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성공 투자하십시오.